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올건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께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많이 좋아하시지만 전문가시죠. 네. 예, 좀 더 좋아하시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전차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시나 봐요. 지상전의 왕자. 네, 전차 네.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별명이 전차남. 전차남. 네. 좋네요. 전차에서 언니 만나면 좋은데 아직 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네. 옷도 뭔가 전차 볼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밀리터리 룩으로 좀 네. 오늘 좀 하고 나오셨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전차 이야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 기자님께서 전번에 라인 메탈에서 KF51인가요? 네네, 판터 네. 전차. 차세대 컨셉 차량으로 그쵸. 이제 나왔죠. 실차량은 아니고. 굉장히 그때 충격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자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좀 있으면 미국에서 이와 관련되는 차세대 전차가 또 나온다. 발표가 된다. 그때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전시회에서 나온 전차 에이브람스 X라는 전차였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차세대 전차의 에이브람스가 내놓은 해답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DX 코리아에서 현대 로템에서 네. 무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네네. 차세대 전차로 나오는데 거의 유사하죠. 예. 그래서 차세대 전차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한박에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서방권에서 삼축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차세대 전차들 과연 어떤 것이 있고 예. 승자는 또 뭐가 될 것이냐. 이것도 10년, 궁금하잖아요. 20년 후에 과연 그렇습니다. 전장에 어떤 전차가 나올까? 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드론이 활약하면서 전차 무용론이 나왔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가을 공세를 펼칠 때 보면 전차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공세를 할 때는 사실 전차만한 무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차에 대한 관심도가 식지 않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K2 흑표, 그 다음에 유럽제 전차, 미국제 전차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맞춰서 네, K51 판터도 나왔고 에이브럼스 X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는 또 조별과제 악몽을 딛고 그 MGCS라고 부르죠. 네. 그 프랑스와 독일이 합작한 전차가 나왔고 폴란드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다 너 나가 이래버린 바람에 흑표품이 안기게 됐죠. 그렇죠. 네. 뭐 유럽에 있는 상황들까지도 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전차 무용론은 저희들이 바로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던 떡밥이다. 네. 어떻게 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 창과 방패는 항상 새로운 서로 수단을 주고받고 만들어낼 있는 것이다. 뿐입니다. 그래서 전차 무용론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네. 그럼 이제 차세대 전차를 본격적으로 이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네네. 자, 우선 차세대 전차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랄까 특징은 컨셉, 뭘까요? 이 에이브럼스 X가 미국이 새 전차 시장에 있어서 42년 만에 도전장을 다시 냅니다. 아하. M1 전차로 80년대 이 전차 시장을 뒤집어 엎겠다. 그래서 이름부터 아예 그동안 뭐 M60 이런 거 싹 날리고 M1으로 싹 개명을 하면서 80년대 문을 열었죠. 네, 에이브럼스 전차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고. 그래서 이어오던 게 드디어 에이브럼스 X, M1A3가 될 거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차세대 이 서방이나 러시아 전차 등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과 새로운 또 갈 길이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이 지금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디자인 자체도 많이 지금 뭐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 저피탐용의 스텔스 형태가 약간 된 좀 거죠. 그런 네. 형태고 어떻게 보면은 포탑 형태는 잘 보면 한국의 K2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국의 디자인이 뭐 나름 시대를 앞서갔다. 앞서갔다, 선도했다 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가장 크게 보이는 특징은 일단 딴 나라에 비해서 에이브럼스 X는 120mm포를 그대로 좀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의얘기는 하죠. 다른 나라는 130mm, 심지어 140mm까지 쓴다고 했는데 미국 전차 그거 네. 항상 유행을 선도하고 전투에 선두에섰다는 했던 미국이 120mm를 그대로 고수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쓰는 포하고보다는 포 자체가 가벼워요. 가벼워서 자동 장전 그걸 염두에 뒀다고 드디어 볼 수 미국도 있겠죠.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하네요. 염두에 이거는 뭐 말씀드리면은 열화 압력탄 네. 때문에라도 화력에서 절대 뭐 뒤지지 않으니까 130mm나 140mm만큼의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120mm를 고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 에이브럼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기름 먹는 하마.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상 M1 에이브럼스를 뭐 한국군한테 공짜로 줘도 힘든 게 전투 들어가고 이렇게 기동하면 3시간에 한 번씩 급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고야. 이게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줘도 힘든 그런 부분인데. 명품이다. 람보르기니네. 그렇죠. 네, 네. 람보르기니예요. 진짜 이게 평균 3시간이고 전투 상황 들어가면 뭐 그럼요. 2시간에서 2시간 반에 한 번씩 급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보급 체계나 아니면 산유국 같이 기름이 많은 국가 아니면 좀 힘들죠. 그렇죠. 야, 운 나쁘면 전투하다가 쓰겠는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사건 같은 게 뭐 이라크 같은 데서도 좀 있었어요. 아 있었구나. 가다가 계속 진공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연료 부족으로 그게 멈춰가지고 스탑. 공세를 계속 못하고 급유할 때까지 기다려야 됐던 아이고.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GDLS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도 여기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엔진을 1500마력이면서 하이브리드를 썼어요. 엔진과 모터가 같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전기의 파워를 쓸 수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또 전기를 또 쓸 수 있다는 게 왜 좋냐? 요즘 전차들은 정지한 상태에서도 전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APU 같은 이런 추가 발전 시스템 같은 걸 해가지고 포탑 같은 데 달아서 전기를 생성하게 해가지고 대기 상태나 아니면 색적 같은 거에도 쓰고 하는데 이게 뭐 하이브리드 엔진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 편해졌고요. 또 하나 지금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포탑 한가운데 RCWS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 원격 조정식 무장 기관총. 시스템인데 네. 이건 뭐 사실상 K2 흑표에도 올라갈 그 예정이고 지금 뭐 12.7mm 뭐 K2PL에도 올라가고 거의 대세죠. 네, 네. 대세고 기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에이브럼스 X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7.62mm 기관총 달린 건 뭐 그렇다 치는데 거기다 30mm 기관포를 얹어놨습니다. 30mm? 예,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죠. 포탑에 30mm? 이거는 거의 뭐 획기적이랄지 다른 나라도 아직 없는 생각하지 않은 컨셉이죠. 컨셉인데 네.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차세대에 다가올 위협인 드론. 중저고도의 헬기와 드론에 드론이죠. 대한 네.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뭐 막 360도 회전하게 하지만 이렇게 막 고각도를 막 쏠 수 있는 그런 폰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저고도에서 날아오는 드론과 헬기 상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12.7mm나 7.62mm는 아무래도 구경도 작을 네. 거고 사정거리 짧기 때문에 설사 탐지한다 그래도 공격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반면에 30mm 정도면은 아무래도 12.7mm나 7.62mm보다는 사정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장치가 있으면은 근접신관 네. 달아서 쏘면 그렇죠. 뭐 헬기 같은 건 그냥 한 방에 그냥 떨어지는 거죠. 드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제공권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나라라 네. 다른 나라 전투기를 마주친다는 걸 상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미국조차 이제 드론은 깔고 가는구나라는 그렇죠. 게 느껴지네요. 네. 우크라이나전 할 때 이제 나삼스 얘기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네네. 나삼스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까지 미국이 방공망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등한시한다고 네. 할까요? 워낙 공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방공망을 뚫을 수가 없겠다 생각한 그래서 거죠. 변변한 대공전차가 없는 나라가 김PD님 또 그 질문하려고 그랬죠. 나삼스가 뭐예요? 예. 예. 나삼스라고 하면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있죠. 암람이라고 네, 하죠. 네. AIM 120, 뭐 AB C형이 있고 최신형은 이제 현재 C형에서 D형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암람. 그 암람의 지상형 버전이다 생각하면 쉬워요. 지상 발사대에서 발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죠. 뭐 발사 속도랄지 또 연사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시스템화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도 좀 첨가가 됐던 그래서 미국의 주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개발해서 배치하기 시작한 그런 것을 나삼스. 친근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 한국에서 만든 나삼스 씨가 만든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자님께서 그 전차, 차세대 전차를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이제 질문이 사실은 개론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강론 부분을 했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네네, 뭐, 뭐. 강론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 에이브람스 X랄지 네. 또 유럽의 MGCS, 마이메탈에서 개발하고 있는 KF-51 판터, KF-51, 뭐 MGCX 모두 다 또 우리의 그 차세대 전차까지 네. 포함해서 어떤 전반적인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일단 좀 짚어주시면 저는 뭔지 어떤 알 것 게 있을까요? 같아요. 비싸졌어요. 비싸진 것도 비싸졌죠. 비싸진 거죠. 네.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달고 뭐 자동 장치 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기본은 이겁니다. 무인 포탑화 돼가고 있다. 아르마타처럼. 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한 가지고요. 네네. 또 일단은 이 에이브럼스 X도 기본적으로는 승무원 3명이 차체에 타게 돼 있어요. 네. 포탑에 탈 수 있기도 한데 근데 그건 정말 뭐
그렇게 되면 2명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반 보통 전투 시에는 아르마타 T-14처럼 3명이 차체에 타고 싸우게 됩니다. 그게 좀 앞으로 차세대 전체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과의 또 멈티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네네. 그다음에 그냥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다음번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스텔스를 표방하고 있다. 저피탐. 네. 이제는 저피탐. 보이지도 않아. 거기 이제 스텔스 도료까지 첨가가 되거든요. 그쵸. 램까지 네. 첨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차세대 전차의 특징입니다. 지금 에이브럼스 X도 예. 마찬가지고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는 아예 그거를 거의 뭐랄까 특징으로 내세우고 네. 있어요. 네네. 특정의 물질로 만든 그 스텔스 도료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적외선을 이제 반사되는 것을 네네. 막는 것도 있고, 그리고 레이더. 지난번 그 DX 코리아에서 브래들리 장갑 차량에서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브래들리 장갑차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소형 레이더 시스템이 어디에 장착되어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인가를 미군과 영어로. 영어로도 야, 얘기하고 멋있다. 안 되니까 멋집니다. 옆에 카츠샤 야. 선수도 있으셨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 이제 알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알았는데 그럴 정도로 지상 차량에도 적의 레이더가 다 있거든요. 공중에서도 탐지할 수 그렇죠. 있는 뭐 드론으로도 탐지할 수 있고. 드론도 있고요. 근데 네. 그거를 은엄폐를 하는 정도의 스텔스 기술을 차세대 전차에는 부여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하이브리드 엔진도 어떻게 보면 그 점에서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 엔진은 켜놓으면 열을 계속 발사할 네, 수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처리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은밀 기동과 스텔스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터만 성능적 사용하게 강화가 되니까. 네네. 네. 적외선 센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근데 이런 흐름을 따르는 걸 보면 결국 한국의 차세대 전차도 그런 식으로. 이런 뭐 3대 특징은 결국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멈티 보면서. 기능, 그다음에 저피탐용 스텔스 설계, 네네. 무인 포탑. 그리고 네. 하이브리드 엔진 아하. 예, 그런 것까지 가면 이런 특징은 다 따라가야 하고 결국 시대의 대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멈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네네. 후면이 네. 됐던 측면이 됐던 차세대 전차에는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공간이 네네. 확보가 돼 있어요. 이번에 그리고 갔을 때 모형에서도 다 위쪽 뚜껑이 보셨죠? 열리면서 예, 이제 예, 드론이 예. 올라갈 수 있게. 보셨군요. 네. 예. 그렇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차세대 전차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K2 흑표 이게 다음 버전 이게 K3가 될지 다른 이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런 특징들이 고스란히 들어서 개발이 되겠죠? 그거는 지금 빠질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차세대 전차는 이 수출 상황을 보면은 역시 수출이 기본으로 그렇죠. 상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한국에서 차세대 전차를 개발한다고 하면 한국의 밀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유럽, 나토 그쪽 밀덕들도 주목을 할 것이고 당연히 그런 성능은 기본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희망을 품어서 새 기종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이브럼스 X, MGCS, 그다음 네. KF-51 판터는 어떻게 제한된 게 아니라 업체 버전이니까 제외하고 흑표 중에 저는 흑표의 차세대 버전이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미국 전차 좋죠. 연료 덜 먹고. 근데 구경이 120mm인데 19라는 탄을 수출할 리가 없잖아요, 미국이. 네, 그건 수출 제한 그러니까 규모입니다. 아무리 전차가 좋아도 120mm로 제한되면 두 번째 네.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죠. 단가가 있어. 근데 그 점은 또 있는 게 미국도 이거를 120mm만 쓸 수 있게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포 구경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예, 설계까지는 여유 해두고 있습니다. 폭을 여유를 설계적 많이 여유는 두고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설계적으로. 미국이 120mm밖에 안 쓰는데 그걸 굳이 구경을 늘려서 130mm를 쓰겠다면 일단 후보지에서는 좀 제외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또 한국에 또 옵션이 또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차세대로 여러 나라가 연구하고 아마 한국도 은근히 하고 있을 게 전열 화학포거든요. 그죠. 전열 화학포를 쓰게 될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배제할 수 없죠. 은근히가 네. 아니라 기반 기술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 네네. 무슨 질문하려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전열 화학포가 뭐예요? 네. 네. 말씀 주세요. 그게 뭐냐면 포탄이 이렇게 있습니다. 포탄이 있으면은 뒤쪽에서 뇌관이 때려서 안에 있는 장약이 폭발을 해서 포탄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 안에 있는 장약을 일시에 빠르게 폭발시키는 능력이거든요. 추진력을 이게 얻기 어떻게 위해서. 보면 뭐 네. 화학 능력이 강한 나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를 뇌관의 힘으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화학적인 힘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폭발시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면 일타 강사. 포탄의 폭발력과 초속이 빨라지겠죠. 그럼 이제 날아가는 그렇죠. 속도가- 엄청 빠르게 날아가죠. 포고 속도가 엄청 빠르고 이게 시험하고 있는 영상을 보시면 놀라우실 거예요. 일반적인 포고 속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레일건하고는 좀 다른데 예. 거의 좀 비슷하게 날아가는 속도가 거의 유사하게 날아갑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거를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용화해서 네네. 채용된 사용한 국가는 아직은 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버전 정도에 상용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MGCS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 안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조별과제 악몽이죠. 네. 왜냐하면 사실 독일하고 프랑스가 손잡고 만든 게 성공한 게 거의 없죠. 그렇죠. 지금. 네. 그리고 KF51 판터 같은 경우는 라인메탈의 그 자체 제한 버전이기 때문에 뭐 차세대 전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이야기들이 좀 많고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것도 조금은 있고요. 그러나 우리 밀떡은 차세대 전차는 이런 컨셉으로 그렇죠. 간다는 네. 거를 이번 시간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커다란 핵심적인, 의의가 네.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 기자님께서 아주 잘 네. 짚어주신 것 같고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판타지가 아니라 되게 현실적으로. 그쵸.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제서는 완전히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각구도예요. 서방권이 이제 주도가 될 것 같고 네. 지금 러시아는 이제 전차가 거의 무너진 것 같고 탈락. 전차의 네. 어떤 그 방산 자체가 무너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T-72 조금 이상 버전에서 머물러져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수입한 뭐 파키스탄도 이제는 사용 못하겠다고 네. 볼멘 소리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도 따라오려면 좀 시간이 거리가 걸리고 있고 네. 결국은 3개 체제인데 유럽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조별과제. 왜냐하면 네. 특히나 또 라인이 증설이 되고 이러려면은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높아질 거고 에이브람스는 원래 높은 데다가 자국 위주의 어떤 수출 그죠. 제한 네. 전략을 쓰기 때문에 화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희망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뽕이 아니라 진짜 희망적인 건 사실인데 그 차세대 전차의 모든 특징들을 구현할 수 있는 개발이 성공돼야 된다는 그렇죠.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다면 우리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차세대 베스트셀러 전차가 탄생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기자님이 이런 이슈를 주셔가지고 예. 분명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만약에 차세대 전차의 명칭을 아. 지을 수 있다면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부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K3가 될지 아니면 뭐 K2A 뭐 이렇게 될지 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왜 K2 흑표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애칭이 뭐가 네, 될지가 네, 네. 좀 그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뭐 이 기자님 네. K3 100호 정도. 백호, 백호, 네. 화이트 타이거, 화이트 네. 타이거. 네, 역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아까부터 타이거 쪽으로 갔는데 제가 이제 타이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네. 한반도에서 어떤 상징적인 그 그렇죠. 동물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스텔스 보이지 않는 은밀한 어떤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비호라고 하겠습니다. 어허. 비호. 저는 K3 이기자 어떻습니까? 네, 이 기자가 역시 정답까지 빅토리, 났습니다. 네. 예. 그뭐 이기자 빅토리. 부대만 갈 것 아주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씨 가진 기자님들이 되게 우리- 좋아하겠다. 우리 PD님은 뭐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흥룡. 생각 안 했. 흥룡. 흥룡. 이야, 나쁘지 사실- 않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흑평용, 네. 흥룡을 뭐 붙인 거 무기체가 아직까지는 그죠? 없죠. 없죠. 네, 네. 예, 없기 해병대 때문에. 흥룡 여단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아까 아니 박 의원 기자명칭 말고 아까 박 의원님께서 이제 네, 네, 스텔스 네. 기능이 네, 있다고 그쵸. 하니까 약간 그런 이제 그리고 이게 전차포에서 막 포를 쏠 때 이게 용이 꼭 불 뿜는 것 같긴 해요. 어. 네, 네, 네. 그런 나쁘지 게 않네요. 아, 네, 역시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제시화된 뭐 이런 우리가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이게 뭔가요? 다 이런 차세대 전차의 특징들을 우리가 개발 성공이 돼서 전 세계 전차 시장을 누비면서 기본적으로 국방 정론에 가까운 자주국방을 이루는 한 축이 되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희망을 안고 우리가 한번 이름을 한번 지어봤네요. 예. 이번 주제 너무 흥미로웠어요. 네, 네. 김 PD님이 흥미로웠답니다. 앞으로 네. 옷을 계속 이렇게 입고 오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차세대 전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